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국회의원님, 오세훈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독성식물 안전관리와 보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반려식물과 도시 육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공간, 공공시설, 교통기관, 전시장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식물이 차지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도시 가구가 실내 또는 생활 공간에 식물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이용시설에서도 조경 및 실내 식물부터 일반적인 환경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독성 식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보건 교육의 부재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관엽식물 중에 일부는 신체, 인체 또는 반려동물의 독성을 가진 식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식물은 독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표시나 관리 기준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 식물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정보 부족과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의 주요 대상입니다.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경우 독성식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여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독성식물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성식물의 안전관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 차원의 관리 체계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독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어린이와 반려동물 접근 공간에 대한 배치 기준, 그리고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 설정은 이미 많은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관련 안전관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병원, 복지시설, 공공청소와 같은 공간에서는 독성식물 사고를 본 시 관리 주체의 법적, 행정적 책임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어서 사전 관리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보건교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먹지만 않으면 괜찮다, 건강한 식물은 안전하다 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관상식물에는 달카로이드, 글리코사이드, 사포닌 등 독성이 있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 심장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피부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상식에 맡긴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공공 정보입니다. 2019년부터 국립수목원에서 발행된 봄, 가을 독성식물 가이드를 보면 우리의 생활거리에서 자라는 독성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은 강력한 수준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사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 ASCPA에서는 매년 동물 독극물 통제센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독성 물질을 발표하는데 식물과 버섯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성 식물에 대한 보건교육은 식물을 배제하거나 공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한 관리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고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 스타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독성식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고를 방지하고 반려식물의 독성에 관한 보건교육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반려식물과 함께 보다 안전